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표절 의혹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교수를 한 30년 넘게 했는데 수많은 논문 표절이 있는데 어떤 입장을 취할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 표절이란 건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A와 B의 논문이 있을 때 A 논문, B 논문이 있을 때 A 논문의 내용이 그대로 B 논문과 같다면 이건 표절이잖아요. 그런데 뭐 도표도 같다,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통계도 같다, 그 다음에 문구도 같다, 제목도 조금만 바꿨다. 그렇다면 당연히 표절로서 제가 볼 때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문 표절 관련해서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전면으로 부인하면서 제가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오탈자. 가장 큰 실수는 오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표절 논문이 아니고 논문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나마 조금 문제가 있다면 오탈자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민이 바본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단순히 국민들만 아닙니다.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범학회 검증단에 있는 교수분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의 비해보다 더 악질적이다.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건축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인문대랑 뭐 공학 쪽 이쪽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르긴 뭘 다릅니까? 아니 본인의 논문 내용인데 제자 논문에서 많이 가져다 오면 그게 표절이잖아요. 이분이 뭐 차근차근 따지겠지만 제가 좀 황당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연구 용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나눠줘서 한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제자들은 그럼 그 논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은 이진숙 후보자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가지고 정작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는 사기를 친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 살자고 수많은 박사학위 받은 제자들을 다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모렴치한 거 아닙니까? 모렴치? 그러니까 본인 살자고 주변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논문 표절 관련해서 우리가 카피킬러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카피킬러. 이 카피킬러가 통상적으로 언론, 기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학계에서 논문 표절을 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카피킬러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 카피킬러 그거 크게 문제가 아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까지 실망 표정을 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고민정 의원이 실망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볼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을 옹호한다고 엮이려고 했을 때 오늘의 청문회는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디펜스 친다, 쉴드 친다고 했을 때 본인도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죄인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도 그렇게 강선우 의원처럼 뻔뻔하게 강선우 후보자 때 민주당 의원들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표절률이 본인이 이제 카피킬러를 돌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52%, 56%이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그 김건희 여사 논문은 4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했을 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극단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갔는데 그 당시 표절률에 비해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관우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52에서 56%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려보니까 한 10%다. 그러니까 김대시 국회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카피킬러로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 민주당에서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국민검증단이 한 거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원칙이 있는 거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서 심지어 카피킬러를 무시합니다. 카피킬러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인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바보로 아는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11시 30분에 방송한다고 해서 보고 자려고. 아, 고맙습니다. 근데 피곤하시니까요. 여력이 되시는 분은 봐주시고요. 만약에 힘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1시간 정도를 로컬 라이브로 하고 그거를 다음날 제가 여러 클립으로 만들거든요. 클립에 맞게끔 제목에 맞게끔 아이템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보시기 힘들면 그 클립별로 그렇게 나눠 있는 섹션별로 보시면 되고 또 제가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어떤 문구, 핵심적인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을 쇼츠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호에 맞게끔 원하시는 방식대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 비 오는 날 저도 비를 뚫고 왔습니다. 실은 제가 원래 와서 좀 옷도 제대로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차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준비를 했으니까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논문을 가로챈 거 아니냐 의혹에 대해서는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카피킬러는 우리가 이제까지 논문 표절에 대해서 카피킬러 얘기했는데 이 이진숙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그 카피킬러 믿을 수 없어. 두 번째, 그래서 논문 관련해서 이거 표절 아니냐? 아니 A라는 논문, B라는 논문 우리가 딱 보면 이 패러그래프, 도표, 통계 그런 것들을 막 차용을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뭐냐?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이다. 이런 식으로 딱 쉴드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제1저자 어떻게 모든 논문에 있어서 후보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왜 제1저자로 들어갔느냐 이게 본질이다. 사실상 제자들이 한 거 가져다가 제자들이 한 것들의 그 성과와 논문과 생각을 표절했다, 훔쳐왔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딱 이겁니다. 제가 국가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프로젝트를 딱 해서 나눠줘서 그거를 실제로 누가 연구해서 누가 썼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한 예로 저도 이제 기자를 했기 때문에 아이템을 제가 물어다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후배들한테 딱 나눠줘요. 너는 A라는 거 취재, B라는 걸 취재, C라는 거 취재. 그러면 후배들이 A, B, C 취재해서 딱 했을 때 저는 앞으로 그러겠네요. 이건 다 김기현 기자가 취재했다고 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알고 대체로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공계 출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퉁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쓴 논문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베꼈느냐. 되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생각을 해서 쓴 게 아니라 결국은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비문이나 오탈자도 나오는 거고 도, 10cm 정도 했을 때 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을 하면 컴퓨터 자판에 지읒, 이응이잖아요. 그럼 지읒이 어디 있습니까? 지읒, 정.
정은 W잖아. W. 그 다음에 어는 J. 그 다음에 도는 D. O는 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WJD, WJD. 이것까지 잘못된 거예요. 아, 이길 수 있어. 고맙습니다. 기웅이 형. 아, 이렇게 기분 좋게 형이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젊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뻔뻔함이 상식, 뻔뻔함이 경쟁력인가요? 아, 그렇지만 우리는 정직한 소신이 상식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몰상식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통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를 맞을 때 소나기를 확 맞으면 비 온다는 걸 느낌을 금방 압니다. 하지만 보슬비, 이슬비 그런 걸 맞을 때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옷이 젖는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의 염장을 점점 지르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강선우였다면 오늘은 이진숙 이 두 사람이 쌍끌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는 건 세세한 것 그것은 윤리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오타, 탈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이런 뻔뻔함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력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준숙 후보자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뭡니까? 자녀가 유학을 간 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유학을 갈 수 있어요. 그 유학이 우리나라 공교육 관련해서 뭔가 본인들의 볼 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공교육 대신에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가서 유학 보내는 거 저는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교육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공교육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딸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던 거 특히나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내야 되는데 부모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불법인데요. 이거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지만 자녀가 강력하게 원했다. 불법인지 몰랐다.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이들이 워낙 떼쓰고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 그리고 나는 불법인지 몰랐다. 이게 사과에 조건이 달면 사과가 아니라 그건 변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두 딸이 미국 유학이 초등, 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불법인지 몰랐다. 맞습니다. 그건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가 그래서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답변, 뭔가 준비된 것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훈 후보가 컨닝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누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외워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철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서 형평성을 중시하거나 아니면 수월성을 중시하거나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내가 실질적으로 교육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갑자기 벼락치기를 한다면 뭡니까? 누군가 써준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온전하게 이진숙 후보자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그 페이퍼를 써준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준숙 후보자한테 묻고 싶은 게 자기의 생각도 온전하게 정리 못해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서 갖다 쓴 사람이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대학 입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쟁적이고 갈등적 요소가 다분한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관된 원칙이 없다면 본인의 생각이 없다면 그야말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자기 아이들은 미국 유학 보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청문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현안에 대해서는 써준 대로 읽다가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논문 표절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논문도 아니고 제자들의 논문 내가 대등한 관계에서 다른 사람, 교수의 어떤 생각을 훔치는 건 그 사람이 반발하니까 내가 못하고 그 힘없는 제자들의 논문을 가져다 쓴다? 맞습니다. 제자, 전과 5번 우두머리가 누구 말할 자격이 있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과 5번 국정의 1인자, 그 다음에 국정의 2인자, 이 사람도 전과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상, 죄송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서 두 차례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보십시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입니다. 우리가 알죠?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국정의 2인자는 총리잖아요. 총리가 만약에 됐을 때는 경제부총리 다음엔 누굽니까?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열상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이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부끄럽게 됐습니다. 쪽팔리게 됐습니다. 뭐냐? 대통령이란 사람도 논문 표절, 가천대 논문 표절 그리고 국제적으로 또 망신인 김민석 총리는 뭡니까? 청와대 논문 표절 이것도 카피킬러 41% 각주하고 점 하나까지 그대로 옮겼고요. 말 단어 조금만 바꾼 거 이거 바꾼 거 빼고 그것까지 더하면 50%의 카피킬러 50%의 표절률이 높습니다. 50%를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자가 50%는 넘는 40%가 넘는 이런 논문이 동아일보에 기초하면 어떻습니까? 11개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낯 두껍게 뻔뻔하게 하는 말이 이거는 이공계 쪽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카피킬러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카피킬러 이거 못 믿을 거야. 그럼 이제까지 카피킬러 가지고 욕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서 답변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고 교수 집단이나 국민 검증 단으로 불리는 범학계 교수들도 카피킬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참 무서운 게 이 민주당과 이쪽 진영들의 사람들이 되게 악의적이고 무서운 게 뭡니까? 어떤 단어, 어떤 기준점을 흔들어 버립니다. 심판이 되는 잣대 그런 걸 흔들어 버립니다. 이거 보면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생각해보면 이거죠. 우리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그 기준점을 흔들어 버린 거야. 카피킬러가 50이라고 넘는데 그게 아니라 50이 아니야. 50이든 6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피킬러 자체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잘 보십시오. 이재명이라는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 유무죄를 따지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검찰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식 사고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공격하고 기준점을 흔들어대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철저하게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거예요. 심판을 공격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기준점을 흔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거 뭔가 이 질문 자체가 문제인가? 혼동케 만들고 그리고 버티기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진짜 김민석 비리도 역대급인데 총리 자리에 있는 거 생각할수록 열불이 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도 열불이 나니까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비 피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래간만에 비가 와서 또 열기도 식지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빗길도 조심해야 되고요. 안전운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남 탓.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남 탓하기 대망 아닙니까? 단옥봉님 너무 감사하고요. 하늘의 세월님 감사합니다. 관우님도 감사하고요. 강하영님, 백광옥님, 메리님, 어진영님, 그랜쌤 네코님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더 이어가고요. 결국은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사람들도 뿔이 났습니다. 왜 뿔이 났냐면 민주당의 내로남불, 민주당 개딸들이 본인들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나 개딸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뭐 진정한 교수들이다. 할 말 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일 때는 좋은 사람들, 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나쁜 사람들. 그래서 뭐 이재명이든 뭐 김민석이든 그리고 이진숙이든 그리고 개딸다리든 민주당이든 뭐냐면 확실하게 그 기준점, 세상의 기준은 바로 나. 세상의 기준은 우리 민주당. 세상의 기준은 우리 개딸. 그러다가 뭔가 나한테 유불리하다 보면 아예 판을 확 바꾸기 위해서 기준점을 흔들어대고 심판을 공격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는 거. 이게 이들이 굉장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뻔뻔합니다. 뻔뻔함. 몰상식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걸 배워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느리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차근차근 상식적으로 양심 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뭡니까? 내로남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표절 발표에 박수 쳤던 것과 달리 더 심각한 영구 부정행위에 대해 눈 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는 어떤 기준점을 만들고 그 기준이 그때 적용과 지금 적용이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후보자가 오늘도 국민검증의 표절률이 최대 56%에 이른다는 검증 결과를 반박을 했다고 했잖아요. 김대기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 언론들을 지적하는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전혀 타당치 않은 표절률 10% 넘는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 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검증단은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뭐 여러분도 댓글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이, 이재명 정부가 뭐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이란 사람 자체도 가천대 논문 표절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내가 중앙대 나오고 변호사 하는데 굳이 뭐 이름 없는 대학에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느냐 하면서 가천대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김민석 후보자 판판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칭화대 뭐 자기 아침회의 끝나고 가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참 대단한데요. 뭐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될지 속된 말로 입으로만 떼운 참고인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그냥 본인이 말하면 본인이 시인입니까? 가드입니까?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과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공직자로서 그거를 해명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주진우 의원 좌표 찍어서 공격했잖아요. 입틀막 했잖아요. 입틀막 시키면서 본인은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해서 떡하니 총리라고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그때 셀카 찍고 난리 브루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인간, 그리고 총리라는 인간,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인간, 이 세 명이 끈끈한 어떤 유대감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 논문 표절인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진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1인자, 2인자, 그리고 3인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생각이나 훔쳐다가 떡하니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도 아닌데 악랄하게 공격하다니 우울증에 걸릴 만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악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이 국민검증단 사실 그때 민주당한테 노란한 거 아닙니까? 이용당한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이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쭉 훑어봤는데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로 카피킬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교수 집단 사이에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피킬러는 논문이 기존 논문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아보는 이른바 표절 여부 판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단이 이진숙 같은 경우는 56% 이른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준숙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려보니까 10% 겨우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준숙 본인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꽝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확 박죠? 그러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카피킬러를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데 이진숙은 어떻게 합니까? 카피킬러 못 믿겠다. 정신승리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자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숙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공계 관행이다. 이공계 관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명이 뭡니까? 이공계에서는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 연구할 때 기여도에 따라서 제일 저자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가 따온 공동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제자가 논문을 1저자로 먼저 발표를 해도 교수 기여도가 높다.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1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해놓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제자가 먼저 발표해도 발표한 게 1저자잖아요. 먼저 제자가 발표했으니까. 그런데 연구 교수가 기여도 내가 그걸 따왔기 때문에 내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따왔기 때문에 내가 1저자 등재에도 문제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문 자체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논문의 주된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자료를 누가 준비하고 실험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 사람이 제자면 제자가 제일 저자가 되는 게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일을 다 했는데 갑자기 나보다 상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 내가 너 시켰지. 내가 어디에서 따온 거야.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할게. 너가 아무리 먼저 발표해도 그건 내 거야. 이게 보통의 상식입니까? 이게 갑질이죠. 근데 이런 논문 표절도 이런 갑을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대표적인 갑질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뻔히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국민검증단이라는 교수 집단에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단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박했어요. 학생 학위 논문을 이용해 자신을 학회지 제1저자로 한 것은 교육자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거창하죠. 제자가 한 거를 본인이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기지, 표절이죠. 이거는 강도죠, 강도. 그래서 학계에서 문제 삼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도 교수로서 전체적인 걸 하면서 그 논문을 통과시킨 거잖아. 자기가 통과시킨 제자 논문 1 저자를 자기가 제자의 논문을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주체는 본인이고 객체는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 논문을 가지고 자기가 카피해서 쓰면서 표절하며 쓰면서 뭘 하느냐? 내가 제일 저자다 말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참 황당합니다. 여튼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진숙 후보자의 오늘 궤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제자 논문을 표절했으면서도 뻔뻔하게 이거는 내가 가져온 연구이기 때문에 제자가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제일 저자라고 등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 황당한 정신승리 뻔뻔함, 이 부분. 또 하나는 이게 이공계의 어떤 시스템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카피킬러 기준점을 흔들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늘 하는 방식, 기준점을 흔들고 심판을 공격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본인이 그 이제까지의 게임의 룰에서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과 심판,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진숙 후보자가 일종의 가로채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가로채기가 아니고 부인하고 이거는 당연히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것 같아요. 하긴 이재명 대통령도 정규제 주필을 만나가지고 저는 사실 정규제 주필 좋아하진 않지만 이른바 조갑제 그분과 정규제 그분이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다른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조갑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의 명이 밝을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처럼 일하는 모습이 좋다. 이런 쪼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에 차용을 했는데 그겁니다. 태양과 그 다음에 태양을 얘기하고 월광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신화를 얘기했어요. 하여튼 그거 봤을 때 제가 조금 오글거렸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여튼 그때 정규제 주필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추천했어. 그리고 좀 문제가 있는데 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볼 때도 이진숙 후보자 낙마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특별히 본인이 챙겨야 될 사람이라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가장 생각은 뭐냐? 아, 고맙습니다. 관우님. 옥을 저도 북을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글거리는 면도 있고 맞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죠. 결국은 보수 정권이 힘 있을 때는 보수 쪽에 있다가 누구보다도 언론이라는 사람들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쪼증을 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딱 가서 그걸 물었어야죠. 어? 당신이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민생을 위한 국정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특검법 통과시키고 상임위도 법사위하고 예결이 좋은 거 알짜배기 다 민주당이 가고 그 다음에 추경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모두의 대통령이냐 이런 질문은 안 해요. 여하튼 뭐 맞춤형으로 쪼증하고 이런 거 묻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하튼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이진숙이라는 사람과 강선우 사람 중에서 꼭 누구를 지켜야 되느냐? 강선우를 더 지키고 싶은데 제가 또 조금 이후에 강선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이진숙 후보자가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원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공직자의 마인드 어떤 공적 마인드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요.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안 되면 그냥 사인으로서 아이들이 원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엄마의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죠. 엄마의 마음으로. 하지만 지금 교육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교육의 정책을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엄마의 마음으로 그때 보냈다? 그럼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런 선택을 하고 아이들의 그런 바람을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엄마의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위치에서 본인이 청문 자리에서 이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본인이 감당하고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엄중함과 책임감이 과연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후보자, 저는 오늘 이제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오늘로서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씨가 하루만 버틴다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았듯이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 황당함 이런 것들이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진숙 후보자 사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인데 이렇게 공적 마인드도 없고 누군가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상하 관계에 있는 갑을 관계에 있는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고도 본인이 제일 저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이 뻔뻔한 사람이 낙마되기를 우리가 꼭 낙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진숙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다뤘고요.